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황소시장은 2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일 뿐일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가자지구에서 발견된 문서에 하마스의 공격 계획과 이란과의 관계, 밝혀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최신 기사를 바탕으로 황소시장은 2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일 뿐일까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현재 주식시장이 2년 동안 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될지에 대한 분석이 담겨 있습니다. 2022년 10월 10일 주식시장이 바닥을 찍은 이후로 S&P 500 지수는 무려 62%나 상승했고 나스닥 100 지수는 88%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인상적인 상승률인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이 강세장의 시작일 뿐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950년 이후로 S&P 500의 평균 강세장은 약 5년 반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2년은 아직 초기 단계일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 인플레이션은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목표치인 2%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는 연준이 금리를 더 낮출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금리 인하는 보통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빨리 금리를 내릴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름 동안 경제가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들어 다시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는 연간 3.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시장도 회복세에 있는데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둔화되던 고용이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세장의 주가 상승 속도는 매우 빠른 편입니다. LPL 퍼넨셜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강세장은 연간 27.2%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1950년 이후 두 번째로 빠른 상승률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가 상승률이 점차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S&P 500의 주가 수익 비율 PR은 현재 20에 근접해 있는데 이는 5년 평균인 19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10년 순환 조절 주가 수익 비율 CAP는 역사적으로 매우 높은 36을 기록하고 있어 주가가 이미 다소 과대평가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미국 대선은 시장에 큰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세금 인하를 약속했지만 관세 부과와 이민자 추방 등의 정책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반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선거가 있는 해의 10월은 역사적으로 변동성이 큰 시기입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강세장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만 주가 상승 속도는 다소 둔화될 수 있으며 정치적 불확실성과 같은 변수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요인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이란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기사는 최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발견한 문서를 통해 하마스의 공격 계획과 이란의 지원이 드러났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최근 가자지구에서 하마스의 공격 계획과 관련된 문서를 발견했으며 이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하마스가 2021년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계획했으며 이를 위해 이란과 협상에 자금과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마스 지도자 야히야 시나르가 이란에 $10,000,000의 지원을 요청했고 이후 $5억 추가 자금을 2년에 걸쳐 나눠 요청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이 문서는 이스라엘 군이 가자지구 남부에서 발견한 것으로 하마스가 오랜 기간 동안 이란과 협력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준비해왔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하마스의 문서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계획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으며 그 중 하나는 이스라엘 국토의 90%를 아우르는 항공사진과 주요 인프라를 동시에 공격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의회 건물 점거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죠. 하마스는 실제로 10월 7일 오토바이, 픽업트럭, 패러글라이더를 이용해 이스라엘을 공격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었고 250여 명이 납치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발견한 또 다른 문서에서는 하마스와 이란이 더 나은 드론, 방공 시스템, 통신 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협력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과의 미래 전쟁을 대비해 군사, 정보, 물류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마스와 이란은 오래전부터 협력해왔으며 이란은 하마스에 대한 자금 지원과 무기 공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하마스의 10월 7일 공격에 대해 자신들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으며 하마스가 독자적으로 공격을 계획하고 실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공격 이후 이란과의 관계를 더욱 주목하고 있으며 이란의 동맹국인 헤즈볼라와의 충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헤즈볼라는 하마스가 공격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을 발사했으며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레바논 국경 근처에서 헤즈볼라 지도자와 이란 관리들을 타겟으로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긴장은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이 발견한 문서들은 하마스와 이란의 긴밀한 협력과 공격 계획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동 지역의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하마스의 공격에 대한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이 문제를 주시하며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